네, 최근에 미국 국방부의 핵심 브레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산 능력이 국방이다. 요즘 미국이 그 양산 능력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를 좀 고통을 겪고 있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의 뭐 다른 무기는 괜찮은데 이 MD 그러니까 방공이죠. MD 방공, 페이트리어트, 그 다음에 배에서 발사하는 SM-3, SM-6 이런 요격 미사일들이 지금 급속히 소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빨리 갖춰야 되는데 과연 이 친중 정파가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친중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요격 미사일 이 개발, 대량 배치 이거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고 있나 그 의심이 좀 드는데 유영원 씨는 이런 걸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일보 동원해서 네,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요격 미사일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뭐 바깥에서 뭐 이스라엘을 험집을 내는 알자지라 같은 데서 표정 관리하면서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매체 제루살렘 포스트를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게 이제 원 제목은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요격 미사일이 이란이 공격할 경우 요격 미사일이 그 부족한 그런 사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원 제목이고요. 그 브레인들이 이제 지적하기를 미국이 무한정하게 이런 그 요격 미사일 공급을 계속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소진돼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능력도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요격 미사일 이제 그 공급 능력이. 여기 이제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에 이제 미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표대가 미국에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의 포대를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원래 이 이야기를 최근에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요격 미사일 재고가 간당간당하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있는 재고들이 이거를 이제 이 제루살렘 포스트가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데이너 스트롤 전 국방부 고위 인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동시에 공격하면 위험하다. 좀 우울하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나와 있는 보아즈 레비 IAI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우리로 치면은 글쎄요, 그 최고의 방산 기업이죠. 이스라엘 국영 방산 기업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 대표이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로우 요격 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한 24시간 365일 3교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물량을 맞춰내야만 합니다. 요격미사일은 며칠 만에 뚝딱거려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요격미사일 수량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는 비밀이지만 보유량이 급속히 감소했다는 사실은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에로우 중에 아마 에로우2를 얘기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사 안에 보면 가격이 200에서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에서 40억 정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에로우3는 그 굉장히 멀리 가고 굉장히 그 SM3랑 비슷해요. 성격이 에로우3는. 그거는 훨씬 더 높고요. 가격이 뭐 몇백억입니다. 그 일부 자료에 하면 7, 800억 이렇게 돼요. 한 발에. 에로우2를 얘기하는 걸 거다. 이게 사진이 에로우2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천궁하고 엘셈하고 중간 정도 되거나 엘셈 정도에 해당을 해요. 에로우2가 우리 엘셈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일 위층을 에로우로 막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도 맞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이 데이비드 슬링이죠. 데이비드 슬링이 우리 천궁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층을 천궁하고 페이트리어트로 막죠. 그리고 맨 아래층을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막는데 우리가 그거를 LAMD로 막죠.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투자도 하고 배치도 해야 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유영원 우리 의원께서 좀 열심히 뛰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의원직을 걸고 명예를 걸고서 약속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백도 좀 쓰시고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아주 그 훌륭한 기사를 썼어요. 여기서 미 해군의 SM-3와 SM-6 미사일도 간당간당하다. 여기서 보면 기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미 해군이 중동에서 그
미사일들을 많이 소진해 가고 있는데 이 미사일들은 실제로는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비축해 놔야 되는 미사일들이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소진되는 것만큼 재빨리 지금 다시 충진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게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얘기입니다. 지난 4월 13일 또 10월 1일 이란 공격 당시 미 해군은 SM-3를 다량 사용했다. SM-3는 한 발에 1,000만에서 3,000만 달러이다. 중국에 대비하려면 SM-3를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참 너무나 지금 형편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SM-2와 SM-6 역시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가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제가 다시 구성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구에서의 경험에 바탕에서 생각해보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선 SM-3를 대량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미래의 안보 위협과 인태 지역에 있어서 우리의 억제력을 위해서는 SM-3가 많이 필요합니다. 위해서는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2025년 국방 예산에서 향후 5년간 해마다 달랑 12기의 SM-3를 구매한다고 정했다. 이는 2023년에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SM-6 역시 해마다 125기밖에 구매하지 않는다. 또한 중거리 토마호크 및 순항미사일 생산 구매 수량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네, 제 말이긴 한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를 읽고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좀 우울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브레이크를 걸은 사건, 이거 참 추잡한 사건인데 그걸 제이디 벤스가 올해 2월 말인가 3월 초에 뮌헨 안보회의에 가서 그걸 합리화를 하면서 바로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진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6개월 동안이나 브레이크 걸은 건 이건 거의 정말 추잡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옹호하려고 나선 제이디 벤스의 포지셔닝도 참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옹호하려고 나섰을 때에 사용한 이 로직 자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요격 미사일 수량이 극도로 지금 그러니까 번업되고 있다, 소진되고 있다라는 거를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간단하니까 들어보십시오. Just throw very specific details. Okay, the PAC-3, which is a Patriot interceptor, Ukraine uses in a month what the United States makes in a year. Okay, the Patriot missile system is on a 5-year back order. 155 millimeter artillery shells on more than a 5-year back order. 네, 이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혹은 지원을 늦추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헛소리를 했죠. 헛소리를 했죠. 아니 생산량을 늘려야지 뭔 소리야. 어차피 생산량을 지금 생산 그 스피드 혹은 지금 생산 체제를 지금 손을 단단히 봐야 돼요. 어차피 그걸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 이건 말이 아니죠.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페이트리어트 안 주고 다른 거라도 줄 때가 많은데 페이트리어트는 그건 빼고 줘라 이렇게 했을 수 있지. 155mm 어차피 없으니까 못 주고 있는 거고. 근데 왜 돈을 잡아거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면에서 참 국산 MD 자주국방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그거 이제 어떤 유튜버인데 아주 제대로 정리를 한 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근데 이제 친중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가 과연 국산의 MD 천궁 또 3 개발 또 LAMD 개발 또 LSAM 배치 이것에 충분히 돈을 밀어주고 있냐? 그 사정은 어떠냐? 더 돈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유영원 의원 나와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하십시오. 국가기밀이 아닌 범위 안에서. 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ow you might be thinking, but would ammunition alone be enough to change the course of the war? The answer is no, of course not. Ukraine needs more than ammunition. It needs air defense systems, armored vehicles, tanks, and much more. And guess what? South Korea has all of that. For example, the South Koreans have an air defense system called KM-SAM, which is known as the Korean Patriot. This system is extremely effective in intercepting enemy missiles and aircraft, and could be a great reinforcement for Ukraine's air defense.
Currently, Kiev, the capital of Ukraine, operates only 3 Patriot systems, but according to President Zelensky, at least 25 systems would be needed to adequately protect Ukrainian territory. 네.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제 국회만 움직이면 뭐 지금 친중 정파가 장악하고 있어서 얼마나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또 제대로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국회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겹겹이 좋은 거를 우리 힘으로 깔 수 있으니까 발 동동 굴르고 미국에 주문해 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는 우리 면할 수가 있죠. 네. 뭐 이 사람이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In addition, there's the LSAM system, which is under development and should start production in 2025. This system will be even more advanced, with the ability to intercept ballistic missiles. So, if the war continues for a few more years, the LSAM could also be a decisive factor in Ukraine's defense. And we can't forget about tanks. South Korea produces the K2 tank,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best tanks in the world. Poland has already ordered about 1,200 of these tanks, and if some of them were sent to Ukraine, it could transform the balance of power on the battlefield. 네, 그렇다 그래서 이 지금 하는 이 유튜버가 한국이 지원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안 합니다. 상당히 우리 사정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원하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혹시 첨단 무기 기술, 그다음에 뭐 러시아제 첨단 전투기 이런 것들을 푸틴이 공급해 가지고 좀 그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것이 한국의 여론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한국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질끈 갖고 일을 저질러야 된다. 이순신 장군 말이 맞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핵으로 중무장한 사설 용병 집단이 중국 러시아와 깐부를 먹고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을 그냥 올라타는 것을 우리는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앞으로 5년 10년이면 지금 선을 긋는 게 낫다. 그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밀리고 있냐?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이제 뭐 드론이 와도 SM6를 쏴야 되고 비행기가 와도 SM6를 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크루즈 미사일이 와도 SM6를 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머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면 야, 드론이나 크루즈나 뭐 좀 속도가 낮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좀 저속으로 날고 있는 항공기가 오면 헬기나 이런 게 오면 그건 그거대로 좀 쉽게 좀 때려잡을 수 있는 무기가 없어? 예, 있습니다. 그게 다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앤드릴이라는 회사가 만든 로드러너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주장은 저가 한 주장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고 드리고자 하는 말은 플라이트 글로벌에서 전문가들이 한 얘기들을 제가 응축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단축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앤드릴의 로드러너는 세계 최초의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이다. 드론 아음속 순항 미사일, 적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로드러너는 수백 대씩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대당 비용은 수억 원 수준이다. 회수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얘가 무슨 예를 들어서 탄도 미사일을 잡지는 못해요. 얘가 초음속 미사일을 잡지는 못해요. 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초음속 적 항공기, 적 전투기를 잡지는 못해요. 근데 얘가 천천히 날아다니는 헬기나 이런 건 잡아요. 거의 천음속 속도로 달리거든요. 뭐 그러니까 터보 제트 엔진 조그만 거 2개를 갖췄어요. 직접 앤드릴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마하 0.9, 0.95 이런 속도로 나니까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궤적 추적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요격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헬기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잡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잡아서 해치워 놓고 나면 방공 미사일을 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게 고급 적 항공기하고 탄도 미사일밖에 안 남거든요. 고급 미사일 적에 초음속으로 오는 미사일들.
그러니까 방공미사일의 소요량을 확 줄여버리죠. 예, 그런 쪽으로 좀 미국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상 초월의 혁신인데 이게 이제 그 레일건을 개발하던 BAE가 미 해군이랑 같이 해서 그 옆구리에서 파생된 솔루션이에요. 우리에선 적용됐는지 소개됐는지 모르겠는데 High Velocity Projectile, 그러니까 초고속 탄체라고 HVP라고 합니다. 포구를 떠날 때 마하 3입니다. 그러면 포는 뭐냐? 155mm하고 127mm 한 포인데 조심할 거는 스무드 보어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강선식이 아니고 그냥 튜브여야 돼요. 그러니까 155mm에서 이걸 쏠려면은 포신을 바꿔야겠죠. 뭐 155mm에서 쏘기 싫으면은 자주포에서 예용으로 포신을 몇 개 바꾼 그런 자주포들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매치하면 되겠죠. 사거리는 무려 80에서 90km가 나오고요. 얘가 특징이 뭐냐면 이동 표적을 노려요. 근데 지상 해상 이동 표적은 뭐 노릴 수 있다고 치고 공중 이동 표적도 얘가 가서 때려 맞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해상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수상 접근, 우리 비공으로 잡는 거, 그거 얘가 잡을 수 있어요. 해상에서 고속으로 접근해 들어오고 있는 그 시스키밍에서 접근해 들어오고 있는 대함 순항 미사일, 얘가 잡을 수 있어요. 한 두어 발 쏘면. 해상과 지상에 대해서 쏘는 거는 한 발에 한 4천만 원 해요. 그런데 공중에 대해서 쏘는 거, 비행기를 노리고 쏘는 경우 혹은 공중에 떠 있는 순항 미사일을 노리고 쏘는 경우 이건 한 발에 거의 1억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유도탄처럼 자기 궤적을 조절하면서 가는 거야. 네, 좀 특이하죠. 예, 그런 애인데 이런 무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기들이.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요격미사일이 지금 걸려 있는 그 하중을 옆으로 빼주면, 그래서 고급 요격미사일은 정말 그 요격미사일보다 비싼 물건 혹은 그거랑 비슷한 가격의 물건, 초음속으로 날아드는 미사일, 그게 탄도미사일이든 초음속 미사일이든 그런 건 기본적으로 뭐 기본이 300~400만 달러씩 하거든요. 아무리 싼 것도. 뭐 우리는 좀 싸게 만드니까 150, 적어도 200만 달러, 150만 달러는 하죠. 아무리 싼 것도. 그런 거라든지 혹은 탄도미사일을 노린다든지, 예. 그런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기술로 보면 이 미국과 한국 또 서방 이런 데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어요. 중국보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 한국,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그다음 유럽 국가를 합치면 인구가 10억쯤 됩니다. 그리고 브레인들은 또 세계 각국에서 오는 브레인들, 뭐 그게 뭐 예를 들면 인도나 벵글라데시에서 오는 브레인들이 또 미국에 조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밀려요. 중국에 대해서 절대로 안 밀립니다. 문제는 뭐냐? 양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많이 그 빛을 보게 되겠죠, 앞으로.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